예,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 강의를 맡은 이현종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 이제 위험물 파트에서는 크게 이제 위험물 문제가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에 관련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이런 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반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물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초적인 화학도 알아야 되고 위험물의 좀 성질과 상태 그리고 화학식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기초적인 거는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화학에 관련된 내용도 수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용이 나오면 그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 강의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총 위험물,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총 1류에서 6류, 총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크게 1류에서 6류까지.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의 종류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품명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위험 등급은 무엇이고, 지정 수량은 얼마냐.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중요한 사항이고요. 항상 다음 중 6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다른 1류 위험물을 보기에 넣어서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류 위험물을 하기 전에 크게 우리가 위험물이란 무엇인가? 위험물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위험물의 정의는 이제 법 규정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화성,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점화원이 있거나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 또는 산소,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내주거나 또는 빠른 연소라고 하죠. 빠르게 연소를 해가지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물 등등 이런 위험물 등을 우리는 법에서 위험물로 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규제를. 어떻게 규제를 할까요? 지정 수량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제가 위험물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인류의 아염소산 염류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을 하려면 많은 물질이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0kg을 넘겨서 어디다 내가 저장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지정 수량 50kg이니까 아염소산 염류가 50kg을 넘기게 되면 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위험물을 취급 또는 제조,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정 수량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허가받아야 되는 최소 기준이에요. 최소 기준. 자, 그리고 위험물은 총 1류에서 6류가 있는데 자,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의 종류가 6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그죠?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 3류 위험물은요. 3류 위험물.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을 우리는 3류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류 위험물의 큰 특징은 뭐죠? 물과 반응을 해서 어떤 가스? 수소가스를 발생을 한다라는 게 큰 특징이죠. 3류 위험물은.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대기에 딱 노출시키게 되면 이 위험물이 반응을 한다고요.
연소. 자기 스스로 막 연소를 해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겠죠. 그죠? 예. 대표적인 자연 발화성 물질이 뭐가 있죠? 황린이 있습니다. 황린.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석유나 경유나 등유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류 위험물을 우리는 인화성 액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화성 액체. 예. 그리고 오류 위험물은 뭐죠? 예. 폭발하는 물질이죠. 예. 그래서 자기 반응성 물질을 우리는 오류 위험물이라고 하고요. 자, 육류. 마지막으로 육류 위험물은 인류 위험물과 성질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육류 위험물은 이름이 산화성 액체예요. 산화성 액체. 인류는 산화성 고체죠. 예. 그래서 총 6가지 위험물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고요. 그죠? 예. 유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성질에 따라서 품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위험물의 종류가 쭉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인류 위험물부터 육류 위험물까지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품명을 가진 위험물이 인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류 위험물인데요. 자, 딱 종류가 나와 있죠? 예. 가장 위험물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품명을 암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명과 지정수량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지만 예, 위험물이 공부하기가 쉬워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라고 하는 이 위험물은 어떤 품명이 있는지 보게 되면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이 있죠. 예. 자, 아염소산 염류라는 거는 일단 아염소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아염소산. 예. 우리가 아가 붙으면 산소가 하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HClO2가 되죠. 예. 요게 아염소산인데 우리 뒤에 뭐가 붙죠? 염류라는 게 붙죠. 염류. 자, 염류라는 건 뭐냐면 뭐 칼륨이나 우리가 나트륨 이런 금속의 물질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해요. 예. 예. 이런 게 이 염류들이 이 수소가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이 염류 이게 다 일족원소죠. 일족원소는 이온이 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1가가 돼서 이 K가 율로 붙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 나트륨이 붙어서 아염소산 나트륨 또 칼륨이 붙어서 아염소산 칼륨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아염소산 염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염소산 염류는 뭐냐? 예.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 3이 붙는 거죠. 2개면 아, 3개면 그냥 염소산이 되는 거예요. 염소산은 우리가 육류 위험물의 품명 하나의 물질이에요. 육류 위험물에. 그런데 이 염소산이 이 수소가 하나가 빠져서 똑같이 금속의 물질들이 이 수소하고 이게 빠져나가고 요게 염류들이 붙어가지고 아가 아니죠. 염소산 염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소산 칼륨, K가 붙으면 칼륨, 나트륨이 붙으면 뭐죠? 염소산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쉽죠? 그리고 과염소산은 뭐겠어요? 산소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O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류 위험물의 품명을 다 암기하고 그거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류에서는 이 무기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기과산화물은 우리 과산화수소 있죠? H2O2를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하고요. 이 과산화수소도 육류위험물에서 나와요. 육류위험물. 육류위험물의
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산화수소. 그죠? 우리 소독약 과산화수소로 바르잖아요. 그 과산화수소가 맞아요. 네. 여기 과산화수소에서 이 H가 빠져나가서 어떻게 되죠? 염이 또 붙는 거예요. K나 나트륨이 또 붙게 돼서 뭘 만들어요? 칼륨이 붙으면 K2O2라는 뭐죠? 두 개니까 과산화 칼륨. 과산화 칼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붙게 되면요. Na2O2가 돼서 과산화 나트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중요하다. 네. 요거는 무기과산화물의 종류별 특징, 뭐 착화점, 연소 범위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반응식이죠. 반응식. 네. 반응식, 뭐 분해 반응식, 아니면 뭐 산과의 반응식, 아니면 물과 만나서 어떤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발생시키느냐, 요런 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네. 무기과산화물 잘 알아두시고요. 자,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을 우리는 인류위험물의 종류로 보고, 예, 위험 등급은 1등급.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 50kg이에요. 작죠? 예. 조금만 취급을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정수량은. 그래서 지정수량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험 등급은 뭐냐면 우리가 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정도가 크냐 작으냐 요거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순서대로 위험한 순서가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또 위험 등급은 또 뭘 어떻게 또 분류를 하느냐?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 위험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예, 그 위험 등급을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반할 때 위험한 게 어떤 물질이 있죠? 액체. 예. 액체. 위험물인데 액체다 그러면 위험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다 액체 물질들은 1등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정수량이 낮으면 또 1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위험 등급. 그 다음에 또 종류가 뭐가 있죠?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 자, 브롬산 염류는 브롬에 예, O가 붙어가지고 몇 개죠? 산소가? 예, 산소가 3개죠? 3개예요, 3개. 예. 그리고 브롬산에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뭐 K나 나트륨과 만나게 돼서 브롬산 칼륨, 브롬산 나트륨. 그래서 염류라는 게 붙잖아요. 그죠? 예. 질산 염류는요. 질산 NO3. 예. HNO3가 우리가 질산이라고 하는 거죠. 질산. 여기서 질산에서 요 수소가 또 빠져나가서 K나 나트륨의 염류가 붙어서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질산 염류라고 하고요. 질산 염류도 예,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특히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은 뭐 초석, 칠레 초석이라고도 부르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질산 암모늄이 있거든요. 질산 암모늄, NH4, NO3죠. 예. 요 질산 암모늄도 예, 폭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암포 폭약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서 위험한 물질이다. 알았죠? 위험한 물질이다. 그래서 요 3개, 예,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질산 암모늄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명칭은 또 다른 명칭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예. 특히 질산 이 암모늄, 암포 폭약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보기로 많이 나와요. 보기로. 알았죠? 그리고 요 3개는 우리가 지정수량이 300kg이고요. 위험 등급은 2등급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망간산 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 예, 또는 다이크롬산 염류라고 하죠. 예. 과망간산 염류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과망간산 염류, 과망간산. 우리가 망간이 Mn이죠. 예. MnO4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칼륨이나 나트륨이 붙으면 과망간산 칼륨 또는 과망간산 나트륨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요 MnO4는요. 우리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 1가니까 붙어가지고 여기 숫자가 아무것도 안 붙죠? 그런데 우리 크롬은요. 중크롬산 염류는요. 크롬은 CR이라고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가 붙고 산소가 7개. 여기에 우리가 칼륨이나 나트륨이 붙어서 중크롬산 나트륨, 중크롬산 칼륨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만약에 칼륨이 딱 붙었어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러면 칼륨도 2개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2가 붙게 돼요. 2. 알았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나트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2에다가 Cl2에 O7 요런 게 뭐다? 중크롬산 염류 또는 다이크롬산 염류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는 총 여기까지 인류위험물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요. 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류위험물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죠. 자, 특히 이 치아염소산, 차염소산이라고 나오고 치아염소산 염류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아잖아요. 치아. 아보다 산소가 하나가 더 부족해. 그러면 HCl5라고요. 이게 치아염소산이에요. 치아염소산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냐? 우리 락스 많이 쓰죠? 락스에 들어가는 게 치아염소산이에요. 치아염소산. 그래서 우리 그 파란색 락스 통을 딱 그 라벨을 딱 보게 되잖아요. 뭐가 들어있는 물질이 어떤 게 들어있느냐 그걸 보게 되면요. HClO, 요 치아염소산이 딱 적혀져 있어요. 알았죠?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소가 빠지고 칼륨과 나트륨이 붙어서 우리가 치아염소산 염류가 되는 거다. 치아염소산 염류의 지정수량은 여기 첫 번째 물질과 똑같다. 50kg이다라는 것도 좀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위험물을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걸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앞글자 따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염과무, 아염과무, 부질요. 이 요드산이거든요. 원래 요드산 염류인데 아이오딘산 염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는 쉽게 요드산이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아염과무, 부질요, 과중. 이거 중크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염과무, 부질요, 과중. 그 다음에 50, 300, 1000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럼 산화성 고체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암기하면 매우 좋죠. 그죠? 그런데 막 암기하기가 싫다고요. 너무 길고.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그냥 산화성 고체라는 거는 우리가 반응해서 분해해서 뭘 발생시킨다? 분해. 그러니까 쪼개진다라는 거죠. 인류위험물 분자들이 막 쪼개져요. 쪼개져서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쪼개진다라는 게. 분해가 돼서 뭘 발생을 시킨다? 아주 잘 타는 우리가 연소를 도와주는 우리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가염물, 산소 공급원, 그다음에 점원이 필요한데 그때 이 산소 공급원을 공급해 준다고요. 인류위험물은 분해돼서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연소 속도가 빠르고 폭발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류위험물과 만나게 되면 혼촉이 돼서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죠. 그래서 1류위험물하고 2류위험물은 같이 저장을 하거나 같이 취급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그냥 산화성 고체는 분해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정의에서 쭉 읽게 되면 여기서 액상이 나와요. 액상. 이 액상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죠. 액상이 되려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통에다가 내가 이게 액상인지 아니면 고체인지 기체인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이런 실험관 30mm 높이 120mm의 실험관에 넣는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흘러갔을 때 선단이 30mm를 이동을 하게 되고 걸리는 시간이 90초 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액상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리사 시험은 아니지만 기술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액상에 대한 정의를 써라. 요거. 알았죠? 그러니까 기술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관리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인류 위험물의 일반적, 아주 공통적, 품명마다 이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고요. 성질. 그죠? 요런 거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리사가 되시면 또 기술사 시험도 볼 텐데, 그죠? 기술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뭐 인류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 뭐 이런 거를 기술해라. 뭐 이렇게 기술사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네요. 암기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검게 칠해져 있는 부분만 암기를 잘 하게 돼서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풀어서 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기술사 시험이고, 관리사 시험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죠. 대부분 무기화합물이고 색깔이 무슨 색이다? 백색 분말이고 산화성 고체다. 그죠? 강산화성 물질로서 불연성 고체다. 불에 타지는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인해서 분해가 돼서 뭘 방출해요? 산소를 방출한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비중은 1보다 크다. 비중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물에 넣게 되면 가라앉는다고요. 1보다 작게 되면요. 비중이 물에 뜬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다. 질산윤류와 같이 조회성이 있는 것 같다. 조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이 주변에 산소에 이렇게 퍼져 있는 습기 같은 거 있죠? 습기를 흡입해가지고 얘네가 막 녹는 거예요. 녹게 되면 저장하거나 취급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죠? 우리가 이 녹게 돼서 흘러서 뭐 점화원의 점화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회성이 있는 물질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조회성이라는 거는 대기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한다. 그래서 녹는다. 이런 말이에요. 조회성이라는 건. 그리고 대부분 물에 잘 녹게 되고 가열하여 융화된 진한 용액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혼촉발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류 이온물하고 만나면 얘네가 분해를 해서 산소를 공급해줘서 이류 이온물은 가연성 물질을 아주 잘 탄다고요. 아주 연소를 잘한다고요. 그죠? 거기 연소 잘하는 곳 어떤 물질에다가 산소를 막 더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할 수가 있다고요. 발화가 쉽게 연소된다. 요 말입니다. 알았죠? 요거 그냥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검은색 부분, 우리 필기니까 검은색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자.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이해되셨죠? 왜? 이런 게 보기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위험성인데 이 위험성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일반적인 성질과 비슷해요. 그리고 인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어디에 저장을 하거나 내가 다룬다는 거죠. 취급은 다룰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말해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열, 마찰, 충격을 피한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류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조회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과의 접촉 피한다. 그죠? 그리고 조회성 있는 물질은 방습한다. 대표적으로 조회성이 있는 물질, 인류 위험물의 품명은 뭐가 있죠? 질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은 조회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예.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은 공기나 물과 접촉을 피한다. 알았죠? 예.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막 공급해요. 알았죠? 뭐 다른 물질들은 물과 만나면 과산화수소나 이산화 염산, 이산화 CL 다른 물질은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뭘 발생시키느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산화 염소죠. 염산이 아니고 ClO2라는 독성 가스를 방출시킨다고요. 다른 물질들은. 그런데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을 해서 뭘 방출한다? 산소를 다량 방출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이하게 무기과산화물만 물과 반응을 하면 산소를 방출한다. 다른 물질은 ClO나 또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알았죠? 물과 반응해서. 자, 용기를 옮길 때는 무슨 용기? 밀봉 용기를 사용한다. 밀봉. 그죠? 밀봉.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인데, 만약에 인류위험물이 연소가 돼서 산소를 막 방출하고 있는데 급하잖아요. 빨리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화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각소화를 한다. 냉각소화. 알았죠? 냉각소화라는 게 뭐죠? 물을 뿌려가지고 이 물에 기와 잡열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열을 흡수를 해서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냉각소화인데 일반적으로 인류위험물은 냉각소화를 하지만 냉각소화를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소화가 안 되고 무슨 소화를 해야 된다? 질식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기과산화물만. 알았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 책에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기과산화물이에요. 이런 거는 마른 모래, 분말, 탄산수소 염류의 분말 소화약제, 팽창질성, 팽창진주염을 이용해서 무슨 소화? 질식소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소화? 질식소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알았죠? 다음 중 냉각소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과산화물, 요거 분명 또 화학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화학식을 보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의 종류, 그 다음에 화학식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간단하게 워밍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각 인류위험물의 분명에 대한 분해 반응식 또는 물과의 반응식, 이런 각종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빠르게 시험에만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